5살 연하의 여성과 혼인을 신고했지만 이는 여성의 승낙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저는 요 얘기에서 몇 가지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알려지게 되는 일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의 과정에서 왜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2년 전 일이라 그렇긴 네. 하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팩트가 이겁니다. 여자 몰래 결혼 혼인신고를 해서 그 여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상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이 사람이 혼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런 내부 사용 내용 안 듣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아니니까 자진 사퇴해달라.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42년 전 일입니다. 네. 그리고 42년 전 일이고 이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기록조차 말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조차 돼버린 42년 전 일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혼인무효 소송도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혼인무효 소송을 했을까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혼인무효 소송과 이혼의 차이를 보면 예. 혼인무효 소송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혼 네.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혼 기록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42년 전의 이혼 기록은 정말 힘들고 돌파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살 때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2살 때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경환 내정자를 놓고 지금 그대로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42년 전으로 가면 그 부분은 좀 안 되는 것이죠. 22살의 청년이었다는 점, 요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저도 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이건 도덕성이 아니에요. 몰래 혼인신고는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22살이 아니라 20살, 18살이 했다고 해도요. 성인 여자 인생을 송두리째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내 인생을 한 남자가 도장을 몰래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그게 용서할 만한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팩트 두 개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인데 이건 도덕성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제보도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심지어 순애보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순애보라도 범죄는 범죄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또 야당 의원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이 순애보의 의미가 22살의 청년에게 40년 후에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와 다르게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어땠길래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안상수 대표는 애초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부산 여성이 득에서 마지막에 했다라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에 뭐 여성 비하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뭐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게 사안이 다른 건지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들은 앞에 팩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안경환 내정자의 42년 전 사건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뒷얘기를 다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특유의 언변과 논리로 임기 내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송곳이라고. 네, 인허가 관리하는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 품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쓰죠? 본관에서? 그 파워플레이트의 경우도 1대1 개인 트레이너가 꼭 필요한 그런 헬스 기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께서 사용하시던 스크린 골프장,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사용하시던 안마기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야당을 무시해도 그렇지 야당 의원이 지지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무리 야당을 무시해도 그렇지 제가 그지로 보입니까? 이 순애보의 의미가 22살의 청년에게 40년 후에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와 다르게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어땠길래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안상수 대표는 애초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부산 여성이 득에서 아직은 했다라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에 뭐 여성 비하 42년 전 일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혼인 무효 소송도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혼인 무효 소송을 했을까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혼인 무효 소송과 이혼의 차이를 보면 혼인 무효 소송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혼 기록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42년 전의 이혼 기록은 정말 힘들고 돌파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22살 때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경환 내정자를 놓고 지금 그대로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42년 전으로 가면 그 부분은 좀 안 되는 것이죠. 22살의 청년이었다는 점, 요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 말씀 드리기 참 곤란. 이라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팩트가 이겁니다. 여자 몰래 결혼 혼인신고를 해서 그 여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상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혼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런 내부 사용 내용 안 듣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아니니까 자진 사퇴해달라.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4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42년 전 일이고 이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기록조차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조차 말소돼버린 한데요. 이건 도덕성이 아니에요. 몰래 혼인신고는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22살이 아니라 20살, 18살이 했다고 해도요. 성인 여자 인생을 송두리째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내 인생을 한 남자가 도장을 몰래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그게 용서할 만한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팩트 두 개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인데 이건 도덕성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제보도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심지어 순애보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순애보라도 범죄는 범죄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또 야당 의원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월 5살 연하의 여성과 혼인을 신고했지만 이는 여성의 승낙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저는 요 얘기에서 몇 가지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방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알려지게 되는 일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의 과정에서 왜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2년 전 일이